네, 햄릿이 묻고 리어가 답하다 2부입니다. 부산문화회관 로비에 걸린 햄릿 광고 흔수막을 보며 공연 시간을 기다리자니 작년에 런던의 바비컨 센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보았을 때가 생각났다. 시대 드라마인 만큼 화려한 의상에 서늘하게 아름다운 미모의 줄리엣을 기대하며 들어선 공연장이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것은 화장기 없는 배우들의 대충 손질된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와 무릎 튀어나온 바지를 입은 내 이웃 친구들이었다. 무대부터 횡댕그렁하고 소품은 없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무대 위에서 종횡무진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 의상, 소품은 물론 대사마저 현대적이었다. 그러다가 불쑥 나오는 고전의 해박한 지식이 그 작품이 노회한 셰익스피어의 상상을 그쳤음을 알려주었다. 매력적이었다. 당연히 엔티 라이브 다음 작품도 기대되었다. 로미오와 줄리엣뿐 아니라 햄릿도 리어 왕도 오델로 같은 작품의 캐릭터들에 대한 제 해석이 무척 궁금하였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이 1만 2천여 개라고 한다. 그들이 재창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친구 셰익스피어를 더 잘 아는 일이다. 처음 가본 부산문화회관의 내부는 공연하기에 적당히 크고 적당하게 편했다. 햄릿과 등장인물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가벼운 흥분에 들떴다. 햄릿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감동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햄릿 역을 맡은 배우 때문이다. 좋아하는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햄릿이었다.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작품을 내가 믿고 보는 배우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가슴이 설레었다. 베네딕트와 햄릿, 둘의 궁합은 매력적이다. 창백한 피부에 곱슬머리의 푸른 눈동자에 햇색빛을 띤 남자, 간혹 깊은 생각을 할 때면 두 손을 모으고 입가로 가져가는 우아한 손놀림, 그때서야 한 번 더 느끼는 그의 희고 가는 긴 손가락, 그러다 미친 폭풍처럼 분연히 일어서는 광기에 담긴 런던 악센트는 햄릿에 몰입하게 하는 장치로 충분할 것이다. 부산의 예술 공연을 사랑하고 또한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대형 화면 속의 햄릿을 중심으로 함께 둥글게 앉았다. 햄릿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첫 화면이 웅성거리며 시작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런던의 관객석에서 부산하게 좌석을 찾는 관객들이 보였다. 런던 바비컨 센터의 관객석 구조를 아는 나는 더욱 화면에 몰입되었다. 중요 대사나 장면에 따라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아주니 집중도가 높아서 연극이 이렇게도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구나 싶었다. 어느 객석의 앵글에서 카메라가 잡히는지, 거기가 어디쯤인지 혼자 상상하며 보는 깨알같은 재미도 놓칠 만큼 공연은 진지하고 매혹적이었다. 영화를 보는 재미와 연극을 보는 진지함이 잘 어우러졌다. 두 매체의 장점으로 버무려진 무대의 생동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놀랍게도 변화하는 무대 장치와 장면 전환이 관객의 집중을 흩뜨리지 않았다. 햄릿의 첫 장면은 햄릿의 첫 대사로 시작되었다. 거기 누구냐? 셰익스피어 시대는 중세의 가치관을 고수했다. 그것은 세상은 신의 섭리에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사상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의 튜드 왕조와 제임스 1세의 스튜어트 왕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역시 많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햄릿의 첫 질문은 항상 나를 긴장시킨다. 너 누구냐? 나다. 운명 속의 나이다.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인생의 거미줄에도 여러 번 걸렸고 또 그때마다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때마다 거미줄의 진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았다.
정말 인간이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셰익스피어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보여주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었다.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연극의 주인공은 역시 햄릿이었고 컴버배치였다. 컴버배치는 귀에 익은 런던식 억양으로 햄릿의 그 긴 대사를 롱테이크 샷으로 한 번에 날린다. 그의 시원한 입담에 놀란 것만은 아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부어넣은 절절한 감정이입이 대사에 담긴 무거운 철학을 가볍게 주무르기 때문이었다. 역시 셜록 홈즈 출신의 배우답다. 공연 기간 내내 햄릿이 되어 살았을 배우의 피나는 연습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관객으로서의 나의 열정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광기와 분노로 길고 어려운 서사를 거침없이 내뱉으며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연기는 탁월했다. 배우의 격렬한 열정은 햄릿이라는 복잡한 인간에 대한 깊고도 넓은 해석을 새롭게 해주었다. 햄릿은 말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사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맞서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들고 있던 무기를 손에서 놓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운명 속에서 관계로 존재한다.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독자로서, 관객으로서 수많은 우리의 역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리어 왕이 햄릿의 질문, 거기 누구냐? 는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 리어 왕은 1막 4장에서 이것은 왜 리어가 아닌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절규하였고 나는 그보다 더 적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 셰익스피어에게 확인해 볼 수는 없다. 그의 묘비명이 내 무덤을 건드리지 마라. 뼈를 움직이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임을 알기 때문이다. 무덤조차도 건드리지 말라는데 죽은 자를 깨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연이 끝나고 햄릿도 나도 집으로 갈 시간이다. 5월의 부산 밤 공기가 서늘하였다. 아름다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햄릿 공연을 음미하며 회관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다. 공연장의 카페테리아는 관람객의 흩어지는 기분을 행복하게 모아준다. 공연이라는 캠파이어의 불을 끄기 전에 맛보는 마지막 마시멜로이다. 부산문화회관이 고급 문화 공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하고 나도 관객으로 공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밤은 극중에 스쳐간 햄릿의 인용구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한층 가깝게 다가오는 기각길이었다. 감사합니다.